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로풋볼 36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이상현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드디어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합니다. 축구 팬으로서 너무 설레는데 두 분 어떠세요? 설레죠. 예. 빨리 저도 방송하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프리미어리그 개막 경기 전에 하는 게 커뮤니티 실드잖아요. 그걸 보니까 시작하는구나. 확실히 경기가 빠르고. 예. 네. 설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두 분은 또 수금철이잖아요. 야, 수금절. 이거 말 되네. 엄청나게 또 수금하시잖아요. 두 분. 저는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박문성 의원님. 예, 벌어야죠. 자,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리그 판도를 예측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해리 맥과이어가 역대 최고 수비수 이적료를 기록하며 맨유 유니폼을 입었고요. 또 맨체스터 시티도 앙헬리뇨, 로드리, 주앙 칸셀로 등을 영입했고 토트넘의 경우에도 은돈벨레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자, 이번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 빅3 선수를 꼽는다면 어떤 선수를 꼽으시겠습니까? 선수로만 꼽아야 되나요? 예. 일단은 토트넘의 은돈벨레. 예. 그다음에 아스날의 니콜라 페페. 음흠. 그리고 저는 맨시티의 로드리 꼽고 싶어요. 로드리. 네. 예. 이상규 의원님. 저는 어쨌든 맨유의 메가이어. 예. 네. 그리고 아스날의 다비드 루이스. 지금 전 나쁘지 막판에, 않습니다. 막판에. 막판에.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예. 일단 그리고 아까 맨시티의 그 로드리 선수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게 돼 합니다. 예. 자,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보강을 잘한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일까요? 보강을 잘한 팀이요. 네. 양을 떠나면은 제가 봐서는 맨시티가. 그러니까 맨시티가 워낙 강한데 예. 그나마 여기는 살짝 그런다라고 하는 포지션을 넣었기 때문에 되게 잘 메운 것 같아요. 예. 더 강해지겠군요. 제가 봐서는 약간 좀 극강으로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자, 양쪽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그 상위 6개 팀들은 양쪽으로 그렇게 많은 선수를 영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울버햄튼이나 승격한 아스톤 빌라 같은 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영입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상위 6개 팀으로 몰려 있어서 그렇지 돈으로 따져도 그렇고 선수 규모로 따져도 그렇고 울버햄튼과 아스톤 빌라가 엄청나게 했고요. 예. 상위 팀들 중에는 사실 이번에 리버풀은 거의 선수 영입 안 했고요. 안 했죠. 첼시 같은 경우는 선수 이적 그 금지 규정 걸려가지고 임대 선수 복귀 정도를 하는 거였으니까 나머지 팀들이 그냥 좀 필요한 포지션에 조금씩 한 그런 느낌. 네네. 예. 이상규 의원님.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스날이 이번에 에메리 감독이 나름 있잖아요. 아스날. 일단은 생각했던 것만큼의 영입 자금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저는 괜찮은 짭짤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또 사심을 담으시는 것 같아요. 아스날에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자, 맨시티 이번 이적 시장에서 얼마를 쓴 겁니까? 그 현지 유로로 계산하면 1억 5천만 유로입니다. 예. 잘 안 오시죠? 예. 저도 사실 잘 안 오는데 아마 그거를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 2천억이 넘어요. 이 정도는 다 쓰지 않나요? 써야죠. 맨시티 너무 강해져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사실 그 뎁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선수층의 두께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사실 그냥 2군이라고 하는 선수가 없어요. 서브가 주전으로 나와도 웬만한 팀의 1군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약간 좀 고민됐던 게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페르난지뉴가 잘하지만 약간 나이가 들기 때문에 다음 어떤 주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걸 로드리를 데려왔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6천만 유로가 넘는 돈을 데려왔고, 그다음에 좌우 풀백들이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공격 가담도 많이 하고 움직임을 많이 하는 축구인데 여기도 그러니까 워커라든지 진첸코라든지 맨디라든지 사실 충분한데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아 이랬더니 갑자기 칸셀로하고 앙헬리노라고 하는 또 선수를 엄청난 돈으로 데려왔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번에 커뮤니티 실드 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사네가 딱 하다가 다쳤어요. 초반에. 그랬더니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제주스예요. 그래서 이 팀은 도대체 무슨 팀이지? 브라질 주전 스트라이커가
예. 백업으로 나오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박문성 위원님 말씀대로 2군, 1군 개념이 없습니다. 네, 이 네, 네. 팀은요. 다른 팀에 가면요 무조건 다 주전이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선수들. 예, 예. 자, 먼저 맨체스터 시티 이야기 해봅니다. 리그 3연패를 노리고 있는데요. 보강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강도 잘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리그 3연패에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조금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리그 싶고 우승은 좀 가시화에 있고 리그 우승도 분명히 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챔피언스 리그 있잖아요. 예, 예. 펩이 이 팀에서 좀 들어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는. 네. 챔스까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어쨌든, 실력이면. 네. 근데 챔스는 축구의 신이 도와줘야 돼요. 아. 네, 그거는 물론 뭐 당연히 경기력이지만 나중에 토너먼트 사다리 대진 타고 올라가게 되면 지난 시즌 뭐 바르셀로나 지고 아약스 지고 이런 걸 보면 정말 너무 극적으로 막 지잖아요. 아, 그런 경우가 많았죠. 박무상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리버풀도 정말 이거 챔피언스리그 극적인 반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게 없으면 우승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분명히 그런 이 두 팀은 제가 봤을 때는 한 팀은 진짜 프리미어리그 또 우승을 해야 되고 리버풀은 맨시티는 챔스를 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챔스는 정말 그 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맨시티는 이거는 뭐 현지에서도 거의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워낙 좋은데다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르디올라 감독이 팀의 진화, 선수의 진화를 굉장히 잘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잉글랜드 왔을 때는 잉글랜드 사람들이 약간 비아냥거렸어요. 어허. 야, 그런 무슨 저기 예쁘게만 공차고 바르셀로나식으로 볼 이렇게 왔다 패스 축구가 그러는 건 잉글랜드에서는 안 어울려. 뭐 그런 축구를 하고 있어. 우리는 그런 축구 아니야. 그랬더니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래서 니네가 옛날 그 월드컵에서 우승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니네들이 한 번도 우승 못하는 거야. 좀 공부 좀 해. 예, 예. 그래서 되게 복잡한 전술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잉글랜드에게 변화를 좀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팀에 굉장히 잘 녹아들었고 팀도 굉장히 잘 짜임새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수도 얼마나 잘 바꿔냈어요. 그러니까요. 스털링 같은 친구 볼은 잘 차는데 골 못 넣는다 했는데 골 잘 넣죠. 예, 예. 그다음에 아구에로 같은 경우는 골을 잘 넣는데 과르디올라 감독 축구의 움직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난 시즌 또 바꿔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변화하고 진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강점입니다. 예. 네. 정말 이번에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맨시티. 다음은 리버풀 살펴봅니다. 리버풀은 좀 느긋한 것 같아요. 이적 시장이 굉장히 조용한데 리버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뭐 리버풀은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예.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은 주전 멤버의 변화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냥 지난 시즌 똑같다. 지난 시즌 생각하는 그 주전들이 그냥 나올 겁니다. 예. 이런 얘기 그래서 주위에서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지난 시즌 우승 경쟁을 했던 맨시티는 이렇게 많이 데려오는데 리버풀은 좀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클럽 감독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죠. 매 시즌마다 저렇게 살 수 있는 팀은 세계에서 얼마 안 된다. 저렇게 돈을 쓸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나는 우리 팀 지금 충분하다고 본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시즌 스쿼드가 굉장히 좋았죠. 예,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1패밖에 안 한 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우승 아쉽게 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있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리버풀은 진짜 많은 대회를 출전해야 되는데 그 앞쪽에 있는 뭐 피르미누, 살라, 마네 이런 친구들이 계속 시즌을 소화할까? 혹은 또 하나에 보면 좌우 풀백들 로버트슨하고 아놀드하고 이쪽이 백업들이 되게 지금 불안해요. 예, 예. 그래서 이쪽이 한 시즌 내내 어떻게 뛸까 이런 걱정은 좀 있는데 그래서 조직력은 되게 좋겠죠. 변화가 없으니까. 하지만 반면에 확실히 뎁스는 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맨시티보다 선수층은 얇다. 훨씬 얇죠. 예, 예. 일단 리버풀 그 클럽 감독이 저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예. 상당히 아주 선수들에게 큰 자신감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챔벌린 선수 정말 한 시즌을 부상 때문에 완전히 다 그냥 쉬었죠. 근데 저는 챔벌린 선수가 이번 시즌에 또 얼마만큼 또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필요 자원 지금 그 백업 자원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챔벌린 선수가 얼마나 좀 잘해줄지 좀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예, 예. 아주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챔벌린은 중앙으로도 뛰고 전방으로도 뛸 수 있는 선수여서 뎁스가 좀 부족한 리버풀에겐 사실상 영입과 같죠.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못 뛰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또 챔벌린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리버풀의 또 경쟁력이 달라지겠군요. 챔벌린이 진짜 부상만 없으면 러시아 월드컵도 갔고 예, 예. 상당히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챔벌린의 어떤 복귀는 팀에 저는 천군만마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고요. 예.
지난 4일에 두 팀이 커뮤니티 실드에서 격돌했습니다. 두 팀 뭐 90분간 1대1로 비겼고요. 승부차기 끝에 맨시티가 웃었는데 이 경기 보면서 저는 야 정말 두 팀 이번 시즌에도 우승 경쟁하겠구나. 경기 굉장히 재밌었어요. 두 팀 마찬가지죠. 이제 네. 우승권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맨시티, 리버풀 둘이 최고의 팀이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팀이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막강한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면서는 씨 경기 잘한다. 아니, 다른 표현이 축구를 없이. 축구를 뭐 이렇게 잘해. 공을 잘 차면 최고야. 그러니까 예, 전반전에 맨시티 예. 진짜 잘했고 후반전에 리버풀도 되게 잘하니까 와 이 두 팀은 정말 축구를 잘하네. 재밌게 하죠. 네. 팬들을 흥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자, 많은 전문가들이 맨시티와 리버풀 우승 경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 분이 동의하시는 걸로 네, 동의하죠. 동의합니다. 예, 예. 자, 이어서 지난 시즌 3위 팀입니다. 첼시 이야기 나눠봅니다. 첼시의 푸른 심장 램파드가 감독으로 복귀했습니다. 램파드 감독 부임을 두고 뭐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레전드잖아요. 뭐 존중해줘야 되고요. 스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선수들 제대로 영입을 못했고 아까 만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임대 선수를 다시 복귀시켰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아자르 선수의 그 공백이 분명히 뭐 램파드 감독이 생각하는 어떤 축구에 뭐 노관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도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편으로는 근데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런 레전드는 팀으로서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부르는 게 맞나 싶어요. 그래서 왜 지금 첼시가 선수 영입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램파드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첫 시즌이에요. 감독으로서도 지금 두 번째 시즌밖에 안 됩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더비 카운티에서 뛰었는데 프리미어리그 이 쟁쟁한 데서 이 전력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좀 되고. 근데 첼시는 올 시즌 그런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램파드 감독이 이렇게 프리미어리그를 처음 하는 이것도 어떻게 할까 궁금해요. 워낙 저는 선수 때 보면서도 제라드하고 램파드는 감독 되면 진짜 잘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는 영입을 제대로 못한 대신에 어린 선수들의 활약을 제대로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단 플리식 같은 경우는 도르트문트에서 데려오기도 했는데 뭐 플리식이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오히려 마운트라고 하는 선수 잘 모를 겁니다. 마운트 그리고 에이브라움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두 선수가 임대를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인 선수인데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 선수들인데 마운트 같은 경우는 딱 램파드 스타일이에요. 딱 보면 볼 차는 거 보면 와 램파드. 그리고 앞쪽에 있는 에이브라움은 호리호리하게 키 큰데 기술 좋고 이렇게 하는 선수인데 오히려 지루나 바추아이 이런 선수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첼시는 보면 왜 저 어린 선수들이 뛰지? 잘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첼시는 좀 그런 재미를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재미를 찾는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정보가 하나 있어요. 지금 램파드하고 마케렐라하고 있잖아요. 드록바가 이제 만약에 경기 안 좋으면요. 저 등록합니다. 선수 등록. 본인이 직접 들어간다. 자, 이어서 손흥민의 토트넘 이야기 나눠봅니다. 워낙 돈을 안 쓰는 팀이잖아요. 이번에 좀 썼어요. 어땠습니까? 막판에 그래도 막 땡겨가지고 선수를. 로셀로 선수도 했고. 그다음에 라이언 세스뇽도 좀 데려왔고. 물론 이제 조금 뭐 디발라가 마지막에 깨지긴 했는데 저는 어젯밤 10시부터 계속 눌러봤어요. 팀들을 다. 마지막 이적 시장이니까. 근데 이제 막판에 영입을 못한 팀들이 있고 그래도 좀 땡긴 팀들이 있는데 토트넘은 좀 땡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은돈벨레 진짜 잘 데려왔습니다. 제가 올 시즌 아마 토트넘 보시면서 은돈벨레는 정말 대박이라는 소리가 바로 나올 겁니다. 미드필더도 굉장히 피지컬도 좋고 공격과 수비를 다 잘해요. 딱 요즘 원하는 미드필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양쪽 풀백이 좀 고민이었잖아요. 고민이 근데 많았죠. 오른쪽은 좀 못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왼쪽에 세세뇽은 잘 크면 약간 스타일은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포지션 소화 능력이나 이런 거 보면 베일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라이언 세세뇽은 베일도 그랬지만 수비하다가 공격수한 거잖아요. 라이언 세세뇽도 플럼에서 수비하다가 공격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좋은 나이도 어리고 굉장히 좋은 재능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좀 됐고. 근데 로셀소는 사실 이적 시장 좀 다쳤잖아요. 약간 착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혼란을 느끼실 수 있는 게 프리미어리그만 다친 거지 나머지 유럽 리그는 살아 있어요. 열려 있잖아요. 이번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에릭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에릭센은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쳤기 때문에 들어오진 못하지만 나갈 수는 있어요. 다른 리그로. 그러니까 로셀소를 데려왔다는 얘기는 제가 봐서는
에릭센이 곧 나간다? 떠날 수도 있다는 예, 거죠. 예. 아니 뭐 제가 나간다는 확정을 못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살짝 조금 로셀소는 조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로셀소는 물론 잘할 때도 있었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 이런 걸 뜰 때 보면 좀 성에 안 차는 플레이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건 토트넘 팬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걸요. 예. 좋은 선수지만 그러니까 뭐 굳이 영어 죄송하지만 뭐 굿 플레이어인데 베스트 플레이어는 아닌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냥 뭐 그럭저럭 하는.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번에 코파 아메리카에서 나왔던 네, 내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인상이 별로 없죠. 없어요. 없어요.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기대치만큼 음. 저 선수 정말 플레이를 잘한다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어요. 예. 근데 어쨌든 뭐 포체티노 감독이 자기가 생각했던 구성원의 한 그쵸, 상에 또 자기 한 축구에. 선수라면 예. 또 경기 그 시즌 치르면서 또 잘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거기하고 그냥 오른쪽 저는 윙백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카일 워커 피터스도 있고 지금 어쨌든 트리피어가 팀을 떠났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약해요. 오른쪽에 오리에도 있고. 오리에도 그러니까 그쪽에 오리에가 아직 안 떠났습니까? 또 오리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 오른쪽 측면이 제가 봤을 예. 때는 어떤 대처 자원에 누구를 써야 될지도 조금 고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거기가 원래 포이스 선수를 쓸 수는 있는데 포이스가 거기도- 지금 또 다 다쳤어. 음. 또 나와도 좀 약하고. 거기도 좀 예. 약해요. 오른쪽이 예. 좀 약해요. 오른쪽 약합니다. 네. 자, 토트넘 우승 경쟁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저는 경쟁은 할 수는 있는데 우승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경쟁, 동의합니다. 경쟁은 해요. 경쟁은 누구나 하죠. 좀- 경쟁은 아스톤 빌라도 합니다. 그래죠. 네. 네. 경쟁이야 다 하죠. 누구나 다 하죠.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거기까지예요. 아직까지는. 우승을 예. 넘보기는 좀 어렵다. 우승은 아직까지. 예, 예. 그 강성이.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지난 시즌 제가 토트넘의 우승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때 맨시티 어쨌든 나는 맨시티 우승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손흥민 이야기 잠시만 나눠보겠습니다. 올 시즌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을 많은 분들이 혹은 잉글랜드 현지에서 높이 평가하는 거는 뭐 골도 잘 넣고 빠르고 뭐 드리블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BBC에서도 분석을 했던 내용인데 왜 자꾸 달라지지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누가 지적을 하거나 부족했다라고 느꼈던 부분을 또 바꿔내요. 예. 또 그걸 성장시켜내고 발전시켜내고 진화시켜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즌 손흥민을 보면 예전에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손흥민은 사이드에서는 좋은데 중앙에서는 좀 어려워. 왜냐하면 맞아. 치고 달리니까 사이드 쪽은 좋지만 밀집되어 있는 중앙에서는 잘 못 풀어. 이런 게 있었는데 지난 시즌 막 오니까 막 중앙에서도 뭐 케인 없을 때 더 잘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올 시즌 또 기대가 되는 게 있고 또 하나의 성장을 하겠지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피프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력한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가장 출전 시간과 이동거리가 많았던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예, 예.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 그러더라 한 시즌에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이제 월드컵 뭐 이제 와서 A 매치도 치러야 되고 예. 또 거기서 챔피언스를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올 시즌은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팀에 예. 좀 주력해서 뛸 수, 물론 뭐 월드컵 예선은 치러 와야 되겠지만 좀 더 주력해서 대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봐선 더 많은 골, 예. 더 많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혹사 논란도 있었지만 잘 뛰어왔고요. 그렇죠. 이번 시즌은 더욱 더 팀에 녹아들기 때문에 더 많은 골을 양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스널 보강과 또 전망도 해주시죠, 이상희 위원님. 저는 에메리 감독이 원하는 어떤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선수 저는 이렇게 영입 나름 많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올 시즌이 에메리 감독에게는 정말 다 뭐 매 시즌마다 중요한 시즌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에메리 감독의 색깔을 확실히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아스날다운 어떤 축구가 벵거가 아닌 항상 내가 벵거 얘기를 하지만 에메리 감독의 축구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아스날이 니콜라 페페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영입입니다. 이 선수는 많은 빅클럽에서 정말 데려가고 싶었던 선수고 에이전트계 쪽에서도 이 선수는 진짜 한번 터질 선수다 이렇게 해서 페페를 데려온 거 되게 좋았는데 아스날이 이제 그 제가 막 이것저것 이적 시장에 자료 찾다가 영국 현지에서 아스날 수비진 포백을 그려놓고 그렇게 영어를 써놨더라고. 포백이니까 왼쪽부터 예, 예.
죄송합니다. 오늘 영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왼쪽 수비수 이름을 갓, 예. 센터백 한 명을 will, 예. 그 다음에 help, 마지막 오른쪽을 us. 예. God will help us. 신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스날의 수비진이 정말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예상 포메이션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예, 뽀백을 예.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다비드 루이스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네, 그리고 티언이라고 하는 왼쪽 백을 또 데려온 거죠. 그래서 잘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수비수가 좀 부족해서 데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남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아스날은 페페가 들어옴으로써 앞에 무게감을 분명히 들어왔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뭐 그래도 이적 시장 마감에 막 다비드 루이스 데려와서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수비가 얼마큼 버텨낼지가 예, 예. 올 시즌 되게 중요한 관건.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많이 약한 느낌이에요. 약해요. 예. 지금도 지난 보면. 시즌 뭐 예를 들면 뭐 무스타피, 무스타피, 소크라테스, 뭐 코시엘리, 뭐 이번에 또 코시엘리는 막 프리시즌 하는데 합류 안 한다고 싸우고 또 팀 떠났죠. 보르도 가고 막 난리였죠. 왼쪽 측면에 콜라시나치가 있는데 콜라시나치나 거기도- 몬레알이 있는데 근데 콜라시나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지난번에 강도 때려잡았잖아요. 그 외지라고 넌데 그 선수 진짜 무섭더라. 이건 강도가 무기를 들고 오는데 맨손으로 가서 야 일로 와. 일단 지금 얘기하는 수비 라인은 정말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다비드 루이스 데리고 오고 잘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티오니 선수.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전 미드필더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외질이 정신 못 차리면 끝났어요. 아니 진짜 외질 그리고 저기 자카 네. 토레이라는 참 뭐 팀워크라고 생각해요. 예, 예. 뭐 비행두지도 있긴 하지만 지금 수비 라인에 저는 그러니까 수비 라인도 문제이긴 하지만 미드필더 라인 미들도 있잖아요. 문제죠. 거기도 저는 조금 좀 탄탄하지 못하고 예. 램지 또 팀을 떠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튼 제가 원하는 그 색깔에 만약에 내가 감독이라면 미드필드가 좀 부실하다 그런 생각을 하려고.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세바요스라고 하는 선수를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세바요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질보다도 세바요스가 중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어허. 세바요스의 활약에 따라서 아스날의 미드필더가 좀 달라질 거라 보는데 예. 에메리 감독의 축구의 몇 가지 특징을 놓고 보자면 공격과 수비의 전환 속도를 굉장히 높게 봐요. 외질이 지난 시즌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전술이 잘 맞지 않아. 이런 얘기 계속했어요. 예, 외질에 예. 대해서. 외질이 볼을 못 찹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잘 잘하죠. 차죠. 예. 근데 불구하고 자기 전술에 안 맞았던 건데 그게 그거예요. 외질은 볼을 잡아놓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템포가 한번 죽어요. 근데 그런 축구를 원하면 그런 선수가 좋죠. 예, 예. 근데 에메리 감독은 그런 축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바요스를 데려와서 제가 봐서는 외질보다 세바요스를 더 중요할 가능성이 높은데 세바요스가 얼마큼 해주냐에 따라서 미드필더의 승패가 좀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우승 경쟁은 어렵겠죠? 어렵죠. 어려운데 경쟁력은 있죠. 저는 아스날은 뭐 뒤에 순위 얘기하는 게 있나요? 예, 예, 있습니다. 4위, 5위 요 싸움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쟁은 누구나 하지만 경쟁 쉽지 않다. 쉽지 않죠. 자, 마지막 맨유입니다. 자,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좀 의아해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 의원님? 맨유요. 맨유는 좀 더 데려왔어야 될 것 같은데 선수 영입이 조금 좀 하다만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수비 쪽은 보강을 좀 많이 했죠. 맥과이어도 데려왔고 완 비사카 데려왔으니까 사실 맨유에게 좀 약한 포지션이라고 했던 데를 데려왔고 그다음에 공격 쪽에는 측면 쪽에 제2의 긱스로 불리는 이 데니얼 제임스라고 하는 선수를 좀 데려왔으니까 있는데 조금은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느낌은 그래서 약간 아쉬움은 좀 있는데 여기가 정책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맨유가. 그러니까 몇 명은 이렇게 좀 검증된 선수를 데려오지만 퍼기의 아이들, 버스비의 아이들이라 불렸던 맨유 전통의 그 어린 선수들을 키워가지고 성장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퍼거슨 감독이 뒤에서 숄샤르 감독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번에도 그린우드, 그다음에 엔젤 고메스라고 하는 이런 어린 선수들을 중용을 하면서 물론 뭐 이 선수들이 주전급은 아니겠지만 이런 선수들의 성장도 한 축의 축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솔샤르 감독이 어쨌든 퍼거슨 감독의 그 그림자를 벗어내야 되고 자기 색깔을 좀 내야 되잖아요. 뭐 지금 계속 식스 같은 팀들은 계속 선수 대형 영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저는 솔직히 100%는 여기도 신뢰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디발라 에릭센 선수 같은 진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좀 볼 잘 짜는 선수가
좀 있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공격 라인도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 맨유도 저는 좀 맨유 돈은 많이 썼어요. 예. 액수 자체만 놓고 보면 1억 4천만 유로 정도 썼으니까 워낙 맥과이어를 저는 이렇게까지 비싸게 사줄 선수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전 반다이크하고 이 선수보다 더 높게 반다이크보다 더 높은 금액이잖아요. 높은 예. 금액이죠. 물론 그거는 현재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다이크가 예전에 리버풀을 올 때의 이정료와 지금의 이정료니까 지금 반다이크를 그때 이정료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훨씬 그렇죠. 더 많이 줘야 예. 되니까 현재의 시장 가치는 당연히 반다이크가 높지만 그냥 이정료만 놓고 보면은 더 높아요. 맥과이어가.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하나가 있어요. 경쟁도 심하게 붙어가지고 올라간 것도 있지만 홈그라운 제도라는 게 있어서 잉글랜드 출신들을 일정한 스쿼드에 보유를 해야 됩니다. 맥과이어는 잉글랜드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스쿼드를 꾸릴 때 이게 하나의 필수구나.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출신 오케이 더 좋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가격이 더 올라간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여튼 머리는 크더라고요. 헤딩은 잘 걷어내겠네요. 근데 맨유는 제가 봐서는 이 포그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예, 맞아요. 포그바 문제를 지금 포그바가 어쨌든 남았잖아요. 근데 물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들어오는 게 안 되는 거지 다른 나가는 데는 건 열려 가능해요. 있으니까. 그러면 근데 개인적으로는 쇼셰러 감독도 포그바가 지금 떠나고자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잡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보내는 게 맞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왜 잡을지 계속 잡는지 모르겠어요. 좀 예. 다른 선수 영입이 안 돼서 그런지 뭐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가 뭐 아마 섞여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섞여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 게 마음 떠나면 그러니까요. 몸 뭐 떠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네, 이게 예. 안 돼요. 안 돼요. 포그바가 사실 저는 제가 감독이면 저 이런 선수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아무리 볼을 잘 차도 팀에 혼자 충성도가 있어야 막 되고. 이렇게 뭐 자기 기분 좋을 땐 열심히 뛰고 좀 기분 안 좋으면 잘 안 뛰고 이러면 팀이 어떻게 통제가 그럼요. 될까 싶어서 맞아요.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는데 이 선수를 잡아서 그럼 어떻게 할까? 만약에 진짜 또 문제가 생기면 자기 또 팀 떠난다고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이러면 그 에이전트도 문제예요, 얘는. 그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또 완전히잖아 그 흙탕물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빅6 순위대로 선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이상우 위원님부터 먼저 6위입니다. 6위 에버턴 가야죠. 어우, 에버튼을 간다고요? 네. 빅6 중에 하나가 빠지네요. 첼시 안 갑니다. 정말. 저 첼시 안 갑니다. 정말 예상 외입니다. 네. 박문성 위원님? 전 첼시 봅니다. 예. 자, 그다음 5위 가겠습니다. 맨유 가야죠. 전 아스날 봅니다. 예, 맨유 아스날 좋습니다. 4위. 토트넘 가야죠. 저는 맨유 봅니다. 정말 다 다르시네요. 3위. 전 아스날 갑니다. 전 토트넘 봅니다. 예. 자, 이제 우승을 어떤 팀으로 예상할지. 2위. 리버풀이요. 리버풀 봅니다. 두 분은 리버풀. 그럼 우승은 뭐 맨체스터 시티군요. 아니요, 노리치죠. 저 울버햄튼인데. 예. 맨시티 가야죠, 맨시티. 맨체스터 저도 시티 시티로 봅니다. 예, 이게 너무 예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울버햄튼과 노리치의 이번 시즌 저기 활약을 기대해 세필드도 보겠습니다. 잘해요. 근데 자, 금방 예. 얘기했던 그런 팀은 복병은 될 거예요. 그렇죠. 진짜. 에버튼, 그러니까요. 레스터, 네. 울버햄튼 이런 팀은 중위권을 좀 흔들 수 있는. 네, 굉장히 복병이 될 거예요. 고춧가루 진짜. 부대 해야 네, 될 예, 거예요. 예. 네. 자, 두 분의 맛깔나는 중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듣고 싶거든요. 예, 우리 이상우 위원. 아프리카 TV죠. 아프리카 TV에서 네.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될까요? 가레스 이상윤이죠. 가레스 이상윤. 네. 많은 분들 또 이상우 위원님의 아주 신나는 중계 접하실 수 있고요. 박문성 위원님. 전 달순회로 보시면 네, 돼요. 달순의 네. 라이브 검색하시면 역시 또 맛깔나는 중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두 분 중계 자주 놀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땡큐. 알러풋 36화 1부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상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잠시 뒤 돌아옵니다. 아이러브 풋볼. 이수열 정욱진의 더블 볼란치 시간입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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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립니다. 너무 떨려요. 기대돼요. 진짜 기대됩니다. 너무 떨려요 지금. 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프리미어리그 개막 특집
프리미어리그의 역사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욱진 캐스터. 네. 네, 프리미어리그 어떻게 시작이 됐죠? 일단은 잉글리시 풋볼 리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888년에 12팀으로 시작해서 1992년 프리미어 리그가 출범될 때까지 영국 축구의 최상위 레벨에 있던 그 대회입니다. 예. 이게 1980, 90년대 들어서 재정, 흥행, 또 유럽 내에서의 위상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새로운 대회 창설에 대한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됐어요. 음흠. 결국에 92년도에 풋볼 리그의 일부에 있던 22개 팀이 프리미어 리그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4개 디비전으로 구성되던 풋볼 리그가 3개의 디비전으로 재편성이 되고 프리미어 리그의 아랫단계에 위치하는 거죠. 챔피언십부터 리그 1, 2로. 예. 그래서 영국 프로축구의 실질적인 2부에서 4부를 담당하게 된 겁니다.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자, 지금은 뭐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맨유, 첼시, 뭐 토트넘 네. 이런 잉글랜드 축구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꼽히잖아요. 네네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잉글랜드 풋볼 리그가 탄생한 이후로,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1888년부터 한 예. 1920년도까지는 이제 아스톤 빌라, 썬덜랜드, 셰필드 웬즈데이, 블랙번 이런 팀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강팀으로 불리지 않는 팀들이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간간히 리버풀이나 어허. 맨유가 이제 우승을 한 번씩 차지하는 예. 그 정도의 그 위치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 이후로는 이 썬덜랜드하고 아스톤 빌라가 확 내려왔어요, 전력이. 예, 그러면서 아스날 그리고 허더스필드 타운, 뭐 포츠머스, 에버튼 이런 팀들의 전력이 급부상하면서 예. 한 40년대 후반까지 이 팀들이 프리미어리그를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흠. 그리고 1950년도로 접어들어서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주도권을 잡는 가운데 이때는 거의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예. 뭐 입스위치 타운, 에버튼, 리버풀, 리즈 유나이티드, 첼시 이런 팀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우승을 좀 차지했다. 이때 굉장히 재밌었겠네요. 그렇죠. 네. 정말 예. 재밌었던 예.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70년대로 접어들어서는 뭐 거의 리버풀이 강팀이었죠. 꽉 잡았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70, 71 시즌부터 한 85, 86 시즌까지 한 15년 가량을 거의 리버풀이 독주를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한 16시즌 중에서 9번을 우승했으니까요. 아. 네. 그 정도로 이제 강력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그 리즈 유나이티드 그리고 그 노팅엄 포레스트라는 팀이 이제 리버풀의 대항마로서 이렇게 이제 좀 강팀이라고 분류가 되는 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1992년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로는 이제 퍼거슨의 맨유가 거의 주도권을 잡는 가운데 뭐 첼시, 아스날, 맨시티, 토트넘 현재 지금 강팀들.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팀들이 네.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말씀하신 뭐 노팅엄 포레스트, 네. 네, 이런 팀들을 비롯해서 어느 순간 좀 잘 안 보이는 강팀들이 있습니다. 네. 몰락한 전통 강팀 어떤 팀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노팅엄 포레스트 포함해서 강팀들이 몰락한 경우가 많은데 예. 제가 구단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음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첼시, 맨시티, 레스터시티 어떤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팀들입니다. 예. 제가 그런데 딱 한 팀을 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블랙번 로버스입니다. 블랙번 로버스가 1995년도에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됐는데요. 예. 이때 스트라이커가 앨런 시어러예요. 어허. 팀과 영국 최고의 공격수가 전성기를 함께 누린 거죠. 예. 하지만 그 케니 달글리시 감독이 우승 직후에 팀을 떠납니다. 축구 잡지사에 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앨런 시어러도 팀을 나가게 되고 결국 전력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예. 하지만 투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뭐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는데 99년도에 처음으로 강등을 결국 당하게 되고요. 이후에 1부에서 3부를 오가면서 이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팀들에 좀 치여서 예전의 명성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반대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가 최근에 강호로 발돋움한 대표적인 팀 어떤 팀이 있습니까? 일단은 박지성 선수가 처음에 맨유로 갔을 때 이 언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경기가 맨유 대 첼시 경기입니다. 예. 이 첼시는 원래도 역사가 깊은 중상위권 팀이긴 했는데요. 2003년에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팀을 인수하면서 오일머니를 아주 기름지게 발라주죠. 네. 뭐 결국 그 이후에 5차례나 우승 어허.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예. 그 전엔 우승이 없었지만요. 맨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축구 역사의 흐름을 볼 때 그렇게 약팀은 아니었습니다. 유에파컵 위너스컵이라는 대회에서 우승한 적도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에 3부 리그까지 강등되기도 합니다. 그랬었네. 네, 예. 강팀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던 2008년에 또 하나의 오일머니가 예, 또 맨시티에, 기름칠을 했군요. 예. 쏟아집니다. 뭐 지금까지 또 4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맨시티인데 네.
최근에는 프리미어리그가 유럽을 대표하는 명문 리그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2000년대 초반 우리 정욱진 캐스터가 말씀하셨던 대로 오일머니 등 이 거대 자본이 좀 유입된 게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네네. 그 이전 그 과거 위상은 어땠습니까? 그 프리미어리그가 딱히 그 유럽에서 최강 실력을 보인 거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예, 뭐 아시다시피 뭐 거대 자본이 유입된 2000년대 초중반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그 지금과 같은 위상은 아니었습니다. 예. 뭐 60년대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세리아 A가 좀 강세를 보였고 70년대는 독일 분데스리가 그리고 80년대는 다시 이탈리아 세리아 A가 강세였고요. 그리고 90년대 한 중후반으로 오면서부터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가 예. 또 세계 최고의 리그로 부상을 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물론 중간에 그런 건 있었어요. 뭐 리버풀이나 노팅엄 포레스트가 그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시기는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리그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상이 아래였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특정 팀들이 잘했지만 전체적인 리그의 수준은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저는 프리미어리그가 당연히 이전부터 평균적으로도 세계 최고의 리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예. 그래도 한 4대 리그에서는 계속 경쟁하던 리그이기는 했습니다. 예, 예. 뭐 최강의 리그는 좀 아니었다 이것뿐이지 상대적으로 조금 처졌을 뿐이지 여전히 세계 정상권에 있는 리그는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일단 잉글랜드 그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는 4대 리그에서 그래도 경쟁을 한 그렇죠. 리그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국가대표 성적은 어땠습니까? 성적은 좋지 않았죠. 뭐 월드컵에 못 나가기도 했었고 유로 대회 같은 경우도 본선에도 못 나가는. 아니 그래도 네. 4대 리그에서 경쟁을 한 리그였고 그렇죠. 네. 또 그때 당시엔 용병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잉글랜드 자국 선수 위주로 경기를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네. 잉글랜드 팀 자체가 많이 좋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예, 예. 리그 수준에 비해서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거는 결국 그거죠. 뭐 최근에는 뭐 다국적 그 용병들이 많이 와가지고 리그가 강하지만 예, 그때 당시에는 좀 자국 리그 선수들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영국 4개국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레전드들이 총집합한 리그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지. 이제 영국의 4개국이 따로 대회를 나가요. 어허. 네,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잉글랜드의 이름으로 나가고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의 이름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 팀이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만약에 이런 단일 팀이 구성돼서 월드컵에 나갔다면 네. 정말 무서운 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70년대 아마 되게 좀 화제를 뿌렸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예. 당시에 리버풀이 정말 강했었는데 당시에 스코틀랜드 미드필더가 이제 주축이었고요. 그리고 그레임 수네스라는 미드필더가 중심을 잡아주고 최전방에는 이제 잉글랜드 출신의 케니 달그래시 그리고 웨일즈 출신의 그 이안 러시 이렇게 삼각편대를 구성을 했는데 그 삼각편대가 유럽을 휩쓸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일팀으로 구성이 됐다면은 이 선수들이 그대로 대표팀에 갔을 거고 그러면 잉글랜드 대표팀의 성적은 훨씬 더 좋았겠죠. 네. 자, 그 리그를 대표해온 스타 플레이어들 굉장히 궁금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네, 영국 더들리 지역에 가면 한 어린 축구 선수의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덩컨 에드워즈라는 선수인데요. 50년대에 맨유 유소년 팀과 잉글랜드 청소년 팀부터 시작해서 성인 팀까지 순도 높은 득점력을 자랑하던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런데 22살이란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됐는데요. 바로 미넨 비행기 참사 때문입니다. 22살인데. 네, 당시에 유러피언컵 준준결승 원정을 떠났던 맨유의 많은 선수들과 직원, 뭐 기자 등 관계자가 사망하거나 다쳤던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때 비행기에서 살아남았던 선수 중에 보비 찰튼, 후에 몇 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후에 758경기에 출전해서 249골을 넣어서 맨유의 레전드가 맨유 됐고요. 레전드죠. 이외에도 뭐 리버풀의 레전드이자 대중 매체의 관심을 끄는 법을 한 첫 번째 잉글랜드 선수라는 코멘트가 붙은 케빈 키건이라는 선수도 있고요. 시대를 조금 더 되돌려보면 1920-30년대에 에버튼에서 활약하면서 399경기에 출전해서 349골을 넣었던 윌리엄 랄프 딘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별명을 붙여서 딕시 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들으시는데요. 유니폼 셔츠에 등번호 9번을 달고 뛴 최초의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름 축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선수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사실 뭐 우리가 쉽게 알긴 힘들고 좀 검색해보면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죠. 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잉글랜드 축구는 스타 플레이어들의 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때와는 달리 최근에 자국 스타들보다는 해외 스타들이 많이 돋보이는데
확실히 이런 영향일까요? 그 잉글랜드 축구가 많이 달라졌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잉글랜드 축구는 원래는 좀 단조로운 면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60년대 후반에 그 잉글랜드 축구계에서 그 기술위에서 그 내린 결정에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60년대 후반에 그 잉글랜드 축구계에서 그런 통계를 좀 냈어요. 당시에 나온 모든 득점 그 분포를 분석을 해서 예. 그 득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통계를 냈었는데요. 그때 나온 결과가 그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패스 횟수가 5번 이상 넘어간 골이 10%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짧은 패스는 생산적이 않다는 거죠. 예. 예, 길게 가고 최단시간에 적진으로 볼을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생산적인 방법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잉글랜드 축구계가 이제 결정을 내린 게 짧은 패스를 거의 못하게 하고 예. 이제 롱패스 위주의 그 플레이 전술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피지컬도 좋고 제공권도 있다 보니까 이런 또 축구가 가능했던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게 목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잉글랜드 전역에 거의 공통적으로 그 훈련법이 이제 제공이 됐었거든요. 예.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킥앤들러시 전방으로 뻥 쳐놓고 이제 선수들이 다 달려 나가가지고 골을 넣는 이런 스타일이 확립이 됐고 그런 스타일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4-4-2 포메이션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뭐 킥앤들러시 그리고 4-4-2가 거의 뭐 잉글랜드 축구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스타일이 깨진 게 2000년대 초중반에 그 아스날의 벵거. 벵거. 아름답게 차는 그렇죠. 축구. 네, 벵거볼이 나오면서 그런 인식이 좀 깨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대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해외 유능한 선수들이 많이 오고 해외 유능한 지도자들이 오면서 스타일이 좀 다양해졌어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또 무리뉴의 실리 축구 그리고 무리뉴 스타일과 벵거 스타일을 퓨전시킨 이 퍼거슨의 4-4-2 시스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은 뭐 킥앤들러시나 4-4-2는 거의 사라진 건 아니지만 많이 비중이 줄어들었죠. 네. 이렇게 또 잉글랜드 축구의 역사를 보니까 굉장히 재밌군요. 네. 자, 지금까지 19-20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일단은 이상윤 해설위원과 박문성 해설위원은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두 분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이수열 평론가. 저는 조심스럽게 좀 지난 시즌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양상이. 예. 네, 맨체스터 시티랑 리버풀의 양강체제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맨체스터 시티는 계속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맨시티다.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 압도적입니다. 네. 정욱진 캐스터? 저는 이번 주에 이 아이러브 풋볼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그 세계 최고의 팀 중에 하나였던 하지만 최근 성적이 좀 좋지 못해서 인기가 비교적 많이 없어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승을 하면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건 바람이고요. 예측은 아닙니다. 자신은 없지만 뭐 예측을 하자면 같은 도시에 있는 다른 팀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 다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네. 저도 이번 시간에 예측을 한번 해보죠. 많은 분들께서 맨시티와 리버풀의 우승 경쟁을 꼽고 계신데 저는 우리 흥. 이번 시즌에도 지난 시즌과 스퍼. 똑같네요. 우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올 시즌에도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였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